먼저 이제 오픈크랩을 만든 의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그 에이전트 코리아 방에 안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레드에서 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한 두 달이나 한 달, 두 달 전에 그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때 우리, 코마드님 멕시코 가시기 전에, 음, 디스코드 한창 할 때, 각각의 이제 온톨로지가 필요한데, 우리 방 같은 경우, 에이전트 코리아 방 같은 경우는, 도메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온톨로지를 만들고, 그거를 한데 모아서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모여있는 온톨로지, 거기에 쌓인 지식은 얼마나 강력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했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뭐, 진님이라든지 몇 분을 만나서 이거 만들어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진짜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오픈크랩, 그 로컬 크랩 깃허브에 올려놓은 것까지는 뭐 쉽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도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올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되다가, GPT 코덱스 5.5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확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5.5 나오면서,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 디벨롭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베타 테스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올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좀 글로 썼던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그저께였나 어제였나 진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진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톨로지는 AGI를 대비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다면은 AI가 와서 지금 뭐 개발자들이라든지 뭐 미국의 많은 직장들이 직원들을 줄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완전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형 기업들, 특히, 디자인 쪽이라든지 영상 쪽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AI, 생성형 AI 혹은 에이전틱한 AI 정도까지 나왔는데도 이런 모습이 이루어진다면은, AGI가 나온다면은, 변혁이 일어나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 최근에 오픈클로의 사례라든지, 베이스44 사례라든지, 그 얼마 전에 그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거 대리 처방, 원격 진료로 대리 처방 받아서 AI로 진료 결과서를, 진단서를 끊어주고 배달해주는 그런 의료 서비스도 두 명이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두 명이서 하는데 매출이 연간 1조가 넘는다. 그렇게 예상된다라고 발표했죠.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AGI 시대가 왔을 때, 어, 커다란 변혁이 오긴 올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때 각각 개인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룹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혹은 정부까지도 온톨로지를 구축을 해놓은 사람들은 바로 AGI가 왔을 때 턴오버를 시켜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전에라도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온톨로지 자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건 알아요. 온톨로지가 굳이 필요하냐? 레그면 충분하지 않냐? 그래프 레그까지만 해도 오버스펙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래, 데이터 관리는 그래프 레그 정도만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온톨로지냐? 온톨로지는 도메인 지향적이거든요. 왜냐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각 온톨로지는 이게 무엇을, 어,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권한과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 온톨로지를 활용할 때, 이런, 어, 형태적인 혹은 개념적인, 관념적인 문법이 있어야 돼요. 문법이 있어야 되고, 그 문법은 굉장히 도메인 지향적입니다. 우리가, 팔란티어의 AIP
같은 거를 보더라도 피터 틸이나 알렉스 카프가 나와서 하는 말은 굉장히 뭐 10분의 1, 20분의 1만 말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걔가 쫙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 팔란티어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장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는 팔란티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파운드리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고담을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기 회사의 사례들. 그들이 만든 게 아닌데 팔란티어가 만들어준 FD들이 가서 만들어준 걔네들의 사례를 팔란티어가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각 기업의 각 도메인의 수장인 회사의 뭐 대표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회사의 시스템을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도메인 지향적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대부분의 그래프레그라든지 RAG라든지 대부분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범용적이에요. 누가 와도 그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온톨로지로 문법으로 구축되어 있는 온톨로지 세트들은 도메인 지향적이라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누가 써야 되는지 이 쓰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군지 이걸 누가 만들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프레그나 RAG나 데이터 관리와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온톨로지는 도메인 지향적이고 대상이 객체화가 돼 있다는 건데 객체화가 돼 있다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걸 썼을 때 가장 좋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던 부분이라서 이건 좀 다르다. 그리고 어떤 권한과 폴리시,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 오픈 크랩 안에서 여러 가지의 객체 지향적인 온톨로지가 섞였을 때 그 창발의 힘이 강력할 것이라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해서 AGI가 오기 전에 일단은 내 자신에 대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혹은 나의 가족에 대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그런 단체, 조직, 뭐 정부까지 온톨로지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AGI를 맞닥뜨린다면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오픈크랩 혹은 에이전트 코리아 혹은 여기 베타 테스터 방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온톨로지들이 섞이고 엮이고 이게 워크플로우화 됐을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AI를 전공하지도 않았고요. 개발자도 아니고 또 오래도록 컴퓨터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컴퓨터나 뭐 인공지능은 당연하고 뭐 프로그래밍 뭐 혹은 뭐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근데 저는 이제 건축, 조경, 뭐 건설 이쪽에 있다 보니까 3D라는 특수성을 제가 빨리 받아들여야 했어요. 하지만 전 3D 툴을 다룰 줄 몰랐거든요. 지금도 블렌더 잘 못 다룹니다. 스케치업도 잘 못 다루고 그런 상태에서 나는 이제 이 3D 웍을 잘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작년 초부터 MCP를 활용해서 블렌더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3월이었거든요. 작년 3월인데 4월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강의하자, 패스트 캠퍼스, 뭐 책을 쓰자, 뭐 이런 데서 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연락이 왔을까? 내가 잘하는 부분도 아니었는데 그걸 판단을 해봤더니 그 시절에 다 이미지랑 영상 만들고 계셨거든요. 이미지랑 영상 만들고 계셨어요. 저도 뭐 이미지랑 영상을 만들어 봤지만 저한테 필요한 건 이미지와 영상이 이미지는 뭐 이제 CG 같은 거 렌더링 한다거나 그럴 땐 필요했겠지만 멀리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운때가 맞은 거죠. 제가 필요했던 거와 그 시절에 없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운때가 너무 맞아가지고 저는 이제 MCP라는 걸 하게 됐고 그때 막 사람들이 우와 MCP로 모델링이 되는 AI로 모델링이 되는구나를 느껴서 그때 막 이제 사람들이 연락이 오게 됐고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이미지나 영상을 안 하고 MCP를 했네. 그러면서 모델링을 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락이 오네. 이 꿀맛을 알아버린 거죠. 꿀맛을 알아버려가지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쪽에 계실 때 이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MCP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막
뭐 이것저것의 활동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의 시대는 이제 에이전트의 시대죠. 에이전트의 시대. 그러니까 챗봇이 나오고 코드를 만들고 이미지 영상을 만들다가 MCP로 외부 툴과 AI들이 이제 연결의 시대가 된 거예요.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뭐 스킬이 나오고, 서브 에이전트가 나오고, 오픈 클로가 나오면서 완벽히 에이전트의 시대가 됐어요. 에르메스도 나오고, 니모 클로도 나오죠. 니모 클로. 그리고 최근에 난리 났던 마누스라든지 젠스파크라든지 심지어 베이스포리포도 오픈 클로 형식의 에이전트를 운영을 합니다.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클로드 코드도 클로드 코드 채널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의 시대가 되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써봤더니, 생각보다 별론데?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 에이전트 뭐 오픈 클로 해봤더니 생각보다 난 잘 못 쓰겠어. 이걸로 뭐 해야 돼?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에이전트가 하는 말이나 GPT가 하는 말이나 똑같아. 자꾸 할루시네이션 있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해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네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네스가 등장했는데 제가 하네스를 잘 뜯어봤더니 어, 굉장히 효율적이고 얘네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채찍질에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야긴 하지만 하네스에서 뜯어먹을 게 있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하네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책을 하나를 쓴다든지 강의를 하나를 한다든지 할 그런 여지가 있느냐, 그 공간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별로 없다 이거죠.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잘 갖춰진 뭐 오토 리서치라든지 뭐 최근에 나온 뭐 G스택, 뭐 G브레인, 뭐 여러 가지 뭐 LLM 위키까지 잘 갖춰진 이미 잘 갖춰져서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만들어준 괜찮은 스킬들과 괜찮은 프레임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하네스에 대해서 또 에르메스 자체가 또 하네스를 끼고 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네스로는 뭔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은 별로 많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에이전트 시대 다음에 AGI가 온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은 말을 안 해줘요. 에이전트 다음에 AGI가 온다고는 해요. 모두가.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에이전트 다음에 AG 사이에 뭔가 있어 라고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뒤에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나오긴 했지만 에이전트 하네스 엔지니어링 사이에 AGI와 이 사이에 뭐가 있다. 이것까지는 말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트렌드를 좀 보면은 LLM 위키 같은 경우도 간략한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핫했던 미로피쉬 같은 경우도 그래프레그까지 그려지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시뮬레이터의 역할을 하는 건데 미로피쉬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니요. 네. 그러면 미로피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시드 데이터를 집어넣어줍니다. 이거는 저도 안 써봤고 코마드님이 쓰는 걸 제가 이제 그 디스코드 세미나에서 봤어요. 시드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얘가 노드로 분산을 시킵니다. 거기에 있는 플레이어들, 거기에 있는 변수들을 다 노드화를 시켜요. 다 노드화를 시키고 네, 위로 같긴 하다고요. 각 노드들의 에이전트를 하나씩 붙여주는 겁니다. 각 노드가 하나의 에이전트들이 되는 거고 그 에이전트들이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의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가 막 미래를 뭐 3만 번에 4만 번의 미래를 보고 왔더니 우리가 살아날 길은 이거 하나뿐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시드 데이터 일부를 시드 데이터 되게 간략해요. 간략한 시드 데이터를 그래프레그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각 노드들의 에이전트를 하나씩 붙이는 거죠. 100만 개의 에이전트까지 생성이 가능하다고 해요. 100만 개. 그 에이전트들을 생성을 하고 걔네들이 행동을 하는 변수들을 여러 번 루프를 돌려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했을 때 미래는 이렇게 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변수들을 줄여가면서 예측을 하는 게 미로핏인데 거기서도 그래프레그가 가고 미래를 예측하고 각각의 노드들에다가 페르소나를 주입하고 에이전트들이 군체를 이루어가지고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온톨로지의 형상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에이전트와 AGI의 사이에는 하네스도 있었지만
하네스는 뭔가 에이전트에 붙어 있는 그냥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로 향상이 돼서 갈 것 같고, 그 사이에 뭔가 우리 같은 일반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뭔가 시장을 열 수 있는 곳은 온톨로지일 것이다. 데이터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지가 생성되고 영상이 생성되고 이 정도 그리고 코드가 생성되고 이 세 개를 가지고는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시장을 열었어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외주를 하기도 하고 영상으로 광고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영화까지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코드를 만들어 주니까 이걸로 개발을 한다거나 외주를 한다거나 그걸로 취직을 한다거나 그렇죠. 온톨로지는 플란티어부터 해왔으니까요. 플란티어는 2011년에 생긴 회사니까 제가 이제 온톨로지라는 걸 알게 된 거는 최근이긴 하지만 미래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미래를 보지 않고 팔란티어도 작년 여름쯤에 알게 된 거죠. 작년 여름쯤에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알고 있었지만 얘네가 이렇게 제공하는 AIP를 우리 개인도 무료로 쓸 수 있구나. 이거를 그때 처음 알았고 그래서 써봤고 와 진짜 어렵구나라는 걸 알아서 아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온톨로지를 구축한다는 거는 굉장히 노가다, 물론 익숙해지면 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익숙해지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팔란티어를 쓰지 말고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기억나시는 분 계시겠지만, 랭그래프랑 에이전트 붙여서, 랭전트라고 해서 한번 만들었었죠. 랭전트. 랭전트를 만들어 봤더니, 작동이 잘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 진님을 만나기도 전이었고 어떤 그런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랭전트를 만들었는데도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걸 보고 이거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진님과 만나고 막 그때 우리 밤에 디스코드로 계속 세미나 하면서 이 온톨로지에 대한 이해도를 계속 높여갔죠. 높여가면서 오픈 크랩이라는 걸 만들어줬고 오픈 크랩을 만들면서 이게 깃허브에 올려놓고 오픈소스로 올려놓고 쓰면서 이거 되게 작동이 잘 된다. 근데 오픈 크랩을 쓸 사람들은 온톨로지에 대한 관심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라든지 코덱스라든지 최소 안티그래비티는 쓰는 사람이어야 될 거고 그래서 IDE나 CLI나 뭐 이런 코딩 툴에 대한 익숙함이 있는 사람들만 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쉽고 그냥 GPT 우리가 GPT 쓰는 건 되게 거부감 없이 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GPT 쓰는 것처럼 쉽게 만들면 어떨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 안에서 시장을 열어가지고 수익을 만들고 여기 안에서 뭔가 유명해진다든지 이렇게 중요한 혹은 뭐 굉장히 바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하네스보다 온톨로지에 더 기회가 많을 것 같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컬 크랩이 이제 기존의 그 오픈 크랩이죠. 거기에 대한 이거를 좀 내릴게요. 저는 로컬 크랩 먼저 만들고 오픈 크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여기 채팅방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채팅밖에 지금 안 보여요, 어떤 건. 아, 어, 온톨로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그거부터, 이런 걸 다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은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온톨로지라는 이야기는,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 그때 이제 철학의 시대였으니까, 철학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 인간, 나, 이런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네. 갔어요. 그리스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온톨로지, 너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던 게 이제 온톨로지란 단어의 태생이었고요. 그게
한 1000년 가까이 몇천 년 정도 지나가지고 데카르트가 그거를 받아왔습니다. 데카르트가 받아와서 존재론이라는 책을 썼고 그 존재론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몇 가지의 방식들,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 책들. 음,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해요. 다음은, 네, 다이나믹 구조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아, 계속 빠지니까 다음번에 대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2011년에 생겨나면서, 어,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썼는지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온톨로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팔란티어라는 회사 자체로 이 온톨로지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서부터 이제 미래를 예측하거나 혹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온톨로지를 정의하는 방법, 제가 자료들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프레그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니오포제이까지 가던가 아니면은 다양한 그래프를 그리는 툴까지 뭐 파싱, 청킹, 벡터 임베딩, 그래프레그, 뭐 하이브리드 레그, 뭐 BM25 쿼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 그래프레그에서 그 이상으로 온톨로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시멘틱 그 이제 시계열화된 그 정보들이 바뀌어가면서 그 정보들이 계속 전략이 수정되는 그 과정들이 아까 이제 시멘틱 자체가 오픈크랩의 사스 위에는 덮어지진 않지만 그 사스와 GPT 혹은 코덱스나 클로드와 연동이 되면서 내가 이 온톨로지 팩을 만들어서 이걸 쓰다가 정보가 바뀌었어. 그러면 익스퍼트 티어부터는 역방향 인제스트가 가능하거든요. 역방향 인제스트를 해갈 때 아니 니오포제이로 키네틱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네 왔다 갔다를 하면서 시멘틱으로 키네틱을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시멘틱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 키네틱은 아예 안 붙어 있습니다 지금. 키네틱 그러니까 여러분 시멘틱, 키네틱 이런 단어들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시멘틱은 시계열화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정보가 바뀜에 따라 이 온톨로지도 같이 변화하면서 의사결정을 바꿔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 옛날 법이나 옛날 기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얘랑 대화를 한다면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이나믹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열화 됐을 때 새로운 정보들이 나왔을 때도 바로바로 붙어서 아까 데이제이님이 우리 방에서 엠파렌을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기도 했고 저는 코덱스 오토메이션을 붙여도 충분히 엠파렌처럼 작동하니 시멘틱을 가져올 수 있다. 시계열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오픈크랩이랑 GPT 클로드와 연결이 되면서 계속 바뀌는 데이터들 얘가 인제스팅을 해가면서 가는 게 이제 시멘틱하게 되는 거고 키네틱은 에이전트를 달아줘야 되는 거죠. 얘가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얘는 사스에 떠 있는 애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 키네틱을 해주는 에르메스라든지 오픈클로라든지 클로드 코드라든지 코덱스에 얘를 붙여주기 때문에 걔네들을 똑똑하게 쓸 수 있는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저한테 지금 오픈크랩에는 키네틱의 개념은 없습니다.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오픈크랩이 9가지의 스페이스 시멘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거고 이 시멘틱은 주체, 누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네, 누가 이걸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리소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증거, 에비던스, 이 부분은 이 데이터 속에 어떤 증거물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개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게 돌아가느냐, 결과, 아웃컴, 이거가 어떤 결과물을 내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클레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가지고 이 주체가 어떤 이걸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온톨로지를 쓰는 커뮤니티는 누구인가? 이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정책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강도가, 이 오픈크랩의 강도를 어떻게 조절을 해서 결과물을 조정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9개 스페이스의 문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래프화 시키고, 또 BM25나 벡터 쿼리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레그 쿼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쿼리까지 3단계 쿼리를 통해서 속도를 조금 올려갔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던 게 오픈 크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오픈 크랩과 로컬 크랩을 같이 썼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저는 발휘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오픈 크랩 안에도 파싱, 청킹, 벡터 임베딩,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는 놨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잘 가공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넣으면 꽤나 괜찮은 결과물이 나와요. 우리 방에 지금 있는 파이나이트 구조라든지 캐글 3D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오픈크랩 사스에서 온톨로지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네. 따로 바닥에서 올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저희 이제 마켓에 가보면은 이게 깃허브에서 왔는지, 캐글에서 왔는지, 허깅페이스에서 왔는지, 또는 데이터 집이라고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써져 있어요. 데이터 집으로 써져 있는 건 다 로컬 크랩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놓은, 팩들 중에 거기, 에비던스가 어디서 왔는지가 써져 있거든요. 깃허브에서 왔는지, 캐글에서 왔는지, 허깅페이스에서 왔는지, 노션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이 써져 있고 데이터 집이라고 써져 있는 건 다 로컬 크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로컬 크랩을 설치를 해놓고 나는 요러요러한 이제 로컬 크랩은 크롤러도 달려 있거든요. 크롤링이 달려 있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찾고 싶어. 그거 크롤링부터 해서 온톨로지로 만들어주는데 최소 100개의 문서 이상을 찾아야 돼. 그리고 최소 1000개 이상의 노드를 만들어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나는 이 온톨로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이 정도의,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9개, 나는 누구고, 어디서 100개 정도의 리소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긴 어떤 증거물들이 들어있어야 되고, 이건 무엇을 위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난 그걸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난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이 온톨로지는 누가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어느 부분이 강하게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약하게 들어가야 돼. 이런 부분들이 다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거 하기 싫을 때는 그냥, 야, 로컬 크랩으로 100개 이상 크롤링해서 가져와. 그리고 G 파일로 만들고, 그다음에 뉴포즈에 돌려가지고 그래프까지 그려라고 하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만들 때는. 저는 지금 이제 퍼블릭 팩들을 계속 생산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자료와 내가 내 회사에서 쓰는 문서들과 내가 평소에 매일매일 읽는 자료들과 그리고 내가 처리해야 되는 문건들 이런 것들을 온톨로지 팩으로 만들 때는 이 9가지의 정책들을 활용을 해서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플랜트 온톨로지는 내 분야잖아요. 제 분야잖아요. 플랜트 온톨로지를 만들 때는 1박 2일인가 2박 3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도 점수가 걔가 제일 높게 나와요. 한번 QA를 돌려보면은 지금 50 몇 개, 60개 가까운 팩들이 제 거 개인용까지 합하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QA를 그 팩들을 싹 돌려보면은 얘가 제일 높다. 플랜트 온톨로지가 제일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성을 쏟는 온톨로지에는 어떠한 결과물이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컬 크랩과 오픈 크랩을 동시에 쓴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럼 로컬 크랩 쓰려면은 난 다시 또 컴퓨터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고 우리가 에르메스 쓰고 오픈 클로 쓰고 클로드 코드 채널 쓰는 거잖아요. 핸드폰으로 하려고. 핸드폰에,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에 연결을 해놓고, 자, 오픈 크랩으로 뭐 할 거야? 로컬 크랩으로 뭐 할 거야? 이거 만들어.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걔가 G파일로 던져줘요. G파일로 던져주면 그래봤자 100kB가 안 돼요. 진짜 커도 10메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다가 그냥 다운받아놓고 웹앱으로, 그 모바일 앱으로 오픈크랩에 들어가서 인제스트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G파일을 그대로 GPT한테 던져주고, 역방향 인제스트해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간편하게 핸드폰만으로 오픈크랩과 로컬크랩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는 장표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볼 건데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연결을 못 하신 분도 있나요? 연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빠르게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로컬 크랩 돌리는 것부터 갈까요? 어, 돌리는 걸로 바로 가요? 연결은 넘어갈까요?
그럼 빠르게 앞으로 이제 과금이 되고, 네네네. 여기서 질문 좀 하고 갈게요. 일단은 과금은 제가 장표를 사실 만들어 놨긴 했는데, 이게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음, 뺐어요. 어, 일단 이거는 조금 다른데, 자, 보시죠. 자, 무료 티어는 내 온톨로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온톨로지를 만들 수 없고, 무료 온톨로지 팩을, 그냥 공짜로 쓰는 형태. 내가 만든 온톨로지가 아니라 남이 만들어준 온톨로지를 쓰는 형태로 쓰실 겁니다. 그래도 연결을 지금처럼 연결해서 다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익스퍼트 티어만 이제 자기의 온톨로지를 판매할 수 있게 할 건데, 익스퍼트 티어들이 판매하는 온톨로지 팩은 구매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료지만 익스퍼트 티어가 판매하는 혹은 오픈콜랩 본사에서 판매하는 온톨로지 팩 중에 유료 버전들은 구매해서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자기 건 못 만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티어는 자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판매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방향 인제스트는 지금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사실은 역방향 인제스트도 익스퍼트만 되게끔 할 겁니다. 익스퍼트만 역방향 인제스트가 되게 할 거고, 그래서 프로티어는 내가 직접 내 개인용 온토로지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의 것 중에서는 무료들은 갖다 쓸 수 있고요. 유료들은 돈 내고 쓸 수 있고, 대신 내 걸 팔거나 역방향 인제스트는 안 되고, 그냥 10달러만 내고 사스에 들어와서 이 오픈콜랩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내 온톨로지를 직접 구축을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 티어가 되시겠고요. 익스퍼트 티어는 이제 내 것도 당연히 만들 수 있고 그거를 판매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역방향 인제스트가 된다는 거. 그냥 GPT나 클로드나 클로드 코드에서 야 이거 코덱스에서 이거 저장해, 온톨로지 팩에다 저장해 하면 얘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워크플로우도 쓸 수 있다는 거. 네, 워크플로우도 쓸 수 있게 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랑 MOU 협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는 하고 싶죠.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연결도 지금 빠르게 보고 갈게요. GPT는 지금 많이 연결을 하셨을 테니까 GPT 연결은 왼쪽에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앱 들어가셔가지고 웹의 중간에 있어요. 앱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앱 만들기가 있고요. 이 오픈크랩에서 얘를 잠깐 치우고 옆에 MCP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Generate Private URL을 생성을 하고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GPT로 가서 URL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네, 빨리 지워야겠다. 끊넣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픈크랩이라고 쓰고, 오스는 없애야 됩니다. 이거 인증 없음으로 하고 만들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GPT는 만드는 거고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클로드는 커넥터 부분에 오셔가지고 커넥터에서 여기 보시면은 커넥터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커스텀 커넥터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 더 쉬워요. 여기다가 아까 그 URL 복사하고 이름 넣고 그냥 추가만 누르면 끝입니다. 네. 네. 괜찮아요. 뭐 다시 만들면 됩니다. 엔드포인트.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요. 거기 자르면 되죠. 그 부분만 딱 자르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뭐 하죠? 그다음에 잠깐 GPT 웹 버전 어플 버전에서 엘모한님은 저거 쓰시죠? 맥북 쓰시죠? 맥북 그 GPT 어플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맥북을 쓰시더라도 여기 와서 해야 됩니다. 근데 윈도우용 그 데스크탑 GPT 앱은 얘랑 똑같거든요. 그 윈도우 앱은 똑같이 하시면 되고, 그 맥북용 여기 저도 이제
그 맥북용이 편한 부분도 있고, 안 편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 웹에 와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어, 여러 온톨로지 팩이 궁금한 게 팩별로 볼 수 있는 뷰는 없나요? 어, 이제 프로 버전이 되시면 그거 볼 수 있습니다. 프로 티어를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거잖아요. 프로 티어가 되시면은 이 마켓플레이스밖에 못 보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마켓플레이스밖에 못 보셨는데 어, 여기 팩이라고 있어요. 팩에 가시면은 이제 여기 팩들 저는 63개 여기 보시면은 막 제가 오픈크랩을 운영하면서 뭐 피지 심사 받는 거, 뭐 그 위에 전략 같은 거, 결제, 역방향, 뭐 모창 이번에 저 신청했거든요. 모창에 쓸 거, 뭐 제가 업무에 뭐 목동 8단지 뭐 이런 것들 업무에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제 프라이빗 온톨로지 제 거 개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걸 다 나한테 등록되어 있는 모든 온톨로지 팩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대해지면 연결할 그렇진 않아요. 이거 하나에 100메가도 100kb도 안 되거든요. 100kb도 안 되는 거라 어 이거를 읽고 쓰고 하는 데는 방대해져 봤자 아무런 적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거 시각화예요. 시각화. 여기 딱 뜨면은 오늘은 좀 빠르네. 평소에 되게 제가 어젯밤에 업데이트 했거든요. 서버를 늘렸어요. 그랬더니 빨라졌구나. 확실히 돈 쓴 보람이 있네요, 여러분. 네. 아무튼, 저 뷰가 마음에 드는데, 필터에서 별로 보는 것도, 필터가 뭐죠? 필터가 뭔지 모르겠네. 여기서요. 팩별 라벨링 표시. 일단은, 그거는 다시 카톡방에서 우리 얘기해요. 네.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해. 우리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연결은 됐죠? 이 정도면. 그리고,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에서 하시는 방법은 그냥 그 URL 집어넣고, 이거 리모트 MCP 무슨 이름으로 연결해줘!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URL 집어넣고, 리모트 MCP 무슨, 이름, 오픈크랩으로, 크랩이라는 이름으로, 따라라한 그런 코드를, 이 링크를 리모트 MCP로 설정해 라고만 하면 리모트 MCP는 그냥 달라붙습니다. 역방향 인제스트에서 할루시네이션 방지. 근데 역방향 인제스트는 대부분이 어떤 형태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뭘 보여드려야 될까? 음, 정교일치는 마법 공식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쭉 이게 아닌가? 소설 본문. 자, 이제 소설을 안 쓰려고요. 되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웹소설 작가님들이. 어, 그리고 여러분도 만약에 이걸로 소설을 쓰신다면 이걸로 썼다는 말씀을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십니다, 그분들. 어, 역방향 인제스트의 결과물이 있거든요. 제가 중간에 그냥 여기서 보자. 어, 그랩 MCP.
근데 이 소설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역방향 인제스트에서, 어, 네,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네임, 한민재, 에일라, 로웬, 지호, 도윤이, 서아, 엘린, 저도 모르는 인물들이 추가로 더 늘었네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팩에 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사이에 솔님이 물어보신 방대해지면 힘들어지냐, 이거는, 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커지면 이 시각화에서 조금 시간이, 홀드타임이 뜨는 거는 있는데, 제가 어제 서버를 증설하면서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좀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어, 노블 원팩은 무슨 내용인지 작품의 정체성, 세계관 컨텍스트, 그 다음에 엘드라운에 대한 세계관, 그리고 인물에 대한 컨텍스트, 한민재가 어떤지, 에일라 로웬이 어떤지, 지호가 어떤지, 그 다음에 16화에 대한 내용. 지금 16화까지 역 인제스트를 해놨거든요. 역방향 인제스트를 16화까지만 하고, 실제로는 20 몇 화까지 갔는데, 걔네들은 역방향 인제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16화까지만 딱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역방향 인제스트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20화까지 이 소설 본문 요 세션에서, 요 인스턴스에서 진행을 했는데, 없는 거죠.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여기서 보시면 이제 1화부터 4화, 15화까지, 16화까지만 딱 들어가 있죠. 그 아직 부족한 17화에서 지금 23화까지 썼다는 건 얘가 알고 있어요. 23화까지 썼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팩에는 16화까지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지금 할루시네이션을 거의 안 넣었다는 부분이 반증이 되는 부분이겠죠. 맞아요. 딱 그겁니다.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톨로지를 이용해서 오픈크랩을 이용해서 뭔가를 써냈는데 이게 온톨로지와 이제 AI가 GPT가 써낸 환경이 이제 계속 겹치면 겹칠수록 기존의 온톨로지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들겠죠. 왜냐면 계속 생성되는 생성물들이 생겨나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됐을 때, 요 정도에서는 한번 다시 얘를 그 전에 온톨로지와 지금까지 진행돼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통합을 해가지고 다시 온톨로지를 만들자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23화까지의 내용을 역방향 인제스트에서 역방향이라는 건 대부분이 이제 오픈크랩, 프리티어나 프로티어에서는 오픈크랩에 여기 저장돼 있는 온톨로지를 일로 갖고 오는 형태거든요. GPT로 갖고 오는 형태인데 익스퍼트 티어부터는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로 집어넣는 형태예요. 역방향 인제스트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대부분 이제 프리티어라든지 프로티어는 여기서 이렇게만 쓸 수가 있는데 익스퍼트 티어부터는 내가 얘를 이용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걸 다시 모아서 여기로 다시 집어넣어서 저장한다. 해서 시멘틱한 시계열화되어 있는 계속 온톨로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주는 게 역방향 인제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어이구, 네, 빨리 할게요. 어떡하지? 자, 이제 만듭니다. 오픈크랩, 로컬 크랩으로. 자, 코덱스로 하겠습니다. 어, 그냥 간단한 걸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온톨로지는 이미 제가 팩을 만들어 놨고, 네. 예고편이 45분 걸렸어. 빨리 해야 돼요. 우리 1시간으로 예약을 해놨잖아요. 음, 이거 끝나고 하시죠? 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정신 차리고 나도. 자, 설정에 가서 MCP를 보면요. 블렌더 있고, 코리안 로 있고, 로컬 크랩이 있고요. 로컬 크랩이 있고, 니오포제이가 있고, 오픈 크랩이 있습니다. 오픈 크랩은 요거고요. 로컬 크랩은 바로 이걸 띄워놓을 걸.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그냥 로컬 크랩으로 설치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코덱스에 설치하는 방법 다 아시죠? 이거 링크 가져가서 로컬 크랩이란 이름으로 MCP 서버 설치하고 세팅해 라고 하면 이건 이제 이 로컬 크랩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설치가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로컬 크랩은 하네스가 있어요. 하네스가 있어서 어, 하네스를 뭐 없을까? 무슨 간단한 걸 해볼게요. 로컬 크랩으로 대한민국의 로컬 크랩 MCP로 대한민국의 아이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돌들의 2025년 이후로 활동한 아이돌들로 활동한 100팀은 넘겠죠, 아이돌? 자전거 종류 안톨로지? 나 자전거 전혀 모르는데? 그냥 아이돌로 할게요. 아이돌도 잘 모르긴 하지만. 로코클랩 MCP로 대한민국의 2025년 이후로 활동한 아이돌들의 팀명과, 사람들의 내용, 그리고 소속사, 그들이 발매한 음반과 노래들, 들을 크롤링해서, 로컬 크랩 MCP 크롤링해서, 최소 100팀 이상 크롤링해서, 천, 1000개는 좀 심했나? 한 300개? 아니다. 한 팀에 5명 이상은 되잖아요. 500개 이상의 노드로, 더 될 수도 있겠다. 500개 이상의 노드로 구성해서, 구성하고, U4J로, 그래프, 사이퍼까지 해서, G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은 얘가 2025년 이후로 활동한 아이돌들의 팀명과 사람들의 내용, 그리고 소속사, 그들이 발매한 음반과 노래들을 최소 100팀 이상 크롤링하고 500개 이상의 노드로 구축을 해서 Neo4j-로 사이퍼까지 그린다. Neo4j 빨리 켜야겠네요. Neo4j까지 켜놓으면은 이제 얘가 알아서 돌아갈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클로즈 시키면 중요한 게 이런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어떤 연결을 해줄 거냐 이게 좀 중요해요. 따로 연결할 수 있는 지식. 이거 얘가 해오는 사이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솔림, 아임솔림인가요? 임솔림인가요? 네. 임솔림은 방에서 어떤 대화명을 가져오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질문들이 되게 디테일하고 관심이 되게 많아 보이세요. 중요한 게 이런 종류 어떤 연결해줄 거냐? 오케이. 지식을 어떻게 연결해 주는 것도 있네요. 스토리팜 이름이구나.
네. 자, 보세요. 다시 오픈크랩으로 갑시다. 음. 제일 먼저 어떤 팩들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걸 내가 사스에 들어가서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여기에 어떤 팩들이 있구나, 이거 알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걸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GPT에서, 오픈크랩 MCP 팩 리스트업. 이렇게만 말하면은, 팩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할 건데, 예를 들면, 뭐 설계 업무를 할 건데, 어떤 팩을 쓸까? 네. 에 대한 부분들을 얘가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럼 팩 리스트업이 될 거예요. 자, 바로 나오죠. 63개의 팩이 나오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카테고리도 넣었어요. 카테고리화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얘가 데이터, 비즈니스, 운영, 프로젝트, 개인, 스킬, 뭐 외식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카테고리화 시켜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데이터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제가 로컬 크랩으로 다 올린 거고, 캐글이라고 돼 있는 거는 캐글에서 그냥 URL만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 그거를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웹사이트는 제가 웹사이트 긁어와가지고 그냥 한 거고, 깃허브는 그냥 깃허브 긁어와서 한 거예요. 자, 이제 인제스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주말부터 프로를 받으실 건데, 프로를 받아서 가실 때 인제스트를 자기 걸 인제스트 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네. 취업해 보면서, 네. 오케이. 자, 인제스트로 가서 저는 이제 데이터를 아까 지금 코덱스가 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죠. 코덱스가 만들어주고 있는 이 과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니면 연구 프로모드는 아니고 6월 1일까지, 6월 1일까지 연구 프로모드는 아니고, 아유, 왜 그러세요. 나도 살아야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이제 저게 될 거잖아요. 이제 zip 파일로 만들어 줄 거잖아요. zip 파일로 만들어 주면 이제 데이터 zip 여기에 들어가서 업로드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아웃풋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골프, 또 뭐 있냐, 카카오톡 이거 건축법, 또 뭐가 있죠? 패션, 와인, 위스키 이런 식으로 다 zip 파일로 올린 거예요. zip 파일로 올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로컬 크랩이 만들어 준 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 데이터 집에서 인제스트를 하면 된다 이거고요. 깃허브이 진짜 좋아요. 깃허브에 가보시면은 온갖 데이터셋들이 많습니다. 데이터셋, 데이터셋이라고만 쳐도 깃허브에 괜찮은 양질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네. 제가 진짜 홍보 많이 해주시면은 익스퍼트 티어 등급 1년 드리려고요, 그냥. 지금 그래서 FMG님이랑 로고텍톤님은 지금 일단은 받으셨어요. 그거. 네. 그래서 신청이 아니라 홍보를 해주시라니까요. 홍보를 스레드를 홍보해서 저를 인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디에 홍보한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은 네. 저한테 그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나 홍보했는데 나는 모르게 몰래 몰래 해주시면은 저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 여기 데이터셋들을 그대로 지금 다 퍼블릭화된 데이터셋이잖아요. 뭐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입증만 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그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1년치 익스퍼트 티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디 갔지? 이런 데이터셋들을 그냥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 링크만 그대로 복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링크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깃허브 들어가서, 링크만 집어넣고, 그냥 인제스트 시작하면 인제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보셨던, GPT에서 보셨던, 여기 깃허브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
깃허브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음악 데이터, 쇼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 파이나이트나 이 건축 선형 구조, 그리고 캐글에서 받아온 거, 캐글 3D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QA를 돌려봤더니 그래요. AI가 판단을 하는 이런 식으로 총 큰 단점일지도. 네. 뭐 거기까지 저는 이렇게 시스템화 할 지금 여력은 안 되고요. 네, 그냥 어, 저한테 잘 보여만 주시면은 입증만 해주시면은 제가 다 모아가지고 약간 상위권의 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깃허브과 캐글 이런 데서는 그냥 이렇게 캐글도 그냥 링크만 가져오면 됩니다. 캐글 들어가 보면 여기 데이터 허브 있잖아요. 데이터 셋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데이터들이 많아요. 근데 캐글에는 케바케예요. 케바케여서 어떤 건 되게 좋은 데이터, 아까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는 되게 그냥 좀 별로 안 좋은 데이터들도 많거든요. 이런 데서 그냥 가져가가지고 이 링크만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거 링크만 컨트롤 C해서 오픈클랩 가져가서 캡을 가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인제스트 하면 끝입니다. 이게 이제 노션, 근데 노션은 이 토큰을 넣어줘야 돼요. 토큰 노션 페이지에 가보면은 제 노션을 잠깐 보여드려야 되나? 잘 보세요. 노션에 가면은 여기 알렉스 AI 그 자기 설정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연결이었던 것 같아요. 연결에 가서 보시면은 개발자 포탈이 있고요. 개발자 포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있더라? 일반이었나? 연결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다. 연결에 들어와서 관리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모든 연결, 여기 보시면 이제 토큰들이 있어요. 토큰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픈크랩 토큰 있죠? 얘 토큰을 집어넣으면은 내 노션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네, 안 해봤어요. 노션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오픈크랩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옮겨올 수 있어서 노션도 그렇게 하면 되고, 구글 드라이브는 조금 빡세요. 구글 뭐죠?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들어가서 토큰을 받아와야 돼요. 네. 그 부분이 좀 있고요. 이제 다 됐나? 이제 집 파일만 만들면 된대요. 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너무 큰 거를 잡았다. 테스트로 하기에는 작은 걸로 할 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제스트를 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웹사이트, 괜찮은 웹사이트 있으면은 그냥 웹사이트, 링크만 주면 되는데 웹사이트가 페이지를 타고 들어가는 페이지들은 잘 못 태워요. 깊은 애들은 못 태워요. 한 페이지, 원 페이지 안에 데이터 막 때려 박은 그런 웹페이지들은 크롤링을 해보는데 깊은 건 잘 못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다, 아직은. 네, 또 개발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프로가 아니시니까. 네. 지금 풀이잖아요. 제가 주말부터 열어드리기로 했으니까 아직은 못 들어가십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3명이에요. 저하고 FMG님하고 로고텍토님, 네. 로고텍토님, 예, 3명만 지금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만 빨리 해보고. 이 로컬 크랩 인제스트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만 긁어놓고, 다만 저는 이제 이 니오4제이까지
뉴, 네, 로고텍톤. 로코텍톤이신가요? 네. 왜요? 아시는 분이신가? 자, 뉴, 아, 네네. 아, 로고텍톤님이 홍영택님이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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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니오포제이를 설치를 해주시는 게 편해요. 니오포제이, 어, 사이트에 가셔서 니오포제이 로컬 프로그램 공짜로 다운받고, 로그인하고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깃허브에, 여기서부터 조금 잘 보세요. 깃허브에 가서, 니오포제이 MCP 치면 안 나와요. 니오포제이 MCP 치면 안 나오고, 얘네들이 무슨 배짱인지, 이름을 니오포제이 MCP라고 하지 않고, 그냥 MCP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니오포제이를 먼저 들어가서, 얘 니오포제이로 가는 거예요, 얘한테. 그리고, 얘가 니오포제이 얘 주인공한테 가는 거예요. 얘네 거. 얘 리포지토리로 가면은 얘한테 배짱이죠. 니오포제이라고만 해놨어. 그리고 리포지토리에 94개가 있어요, 여기. 이 중에 MCP라고 또 이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완전 자기 세계관에 빠져 있는 애야, 얘네들은. 친절하게 니오포제이 MCP라고 치면 한 번에 찾아질 텐데, 여기 괜찮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찾아야겠다. 평소에 잘 찾아지는 것도 잘 안 찾아져요. 이렇게 방송하면은. 자, 이 니오포제 MCP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 설치하고, 그러면은 제 코덱스에, 코덱스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죠. 네.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zip 파일이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오픈크랙 인제스트에 가서 데이터 zip,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좀 큰 거를 말했나 봐요, 제가. 25년 계속 편집 중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저도 바이브 코더니까. 개발자가 아니니까. 네. 아무튼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올려놓을게요. 코덱스 클로드한테 연결하는 거. 아, 설치하고 나서 코덱스 클로드한테 연결하는 거. 방법을 정리한 내용을 문서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거 문서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도 한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따로, 로컬 크랩에 대한 부분. 네, 오늘 앞에 너무, 너무 서론을 길게 했어, 우리가.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 파일이 나오면 인제스트 하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저는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거든요. GPT 그냥 요새는 핸드폰으로 뭐 에르메스나 왜 그러냐면 에르메스나 오픈클로를 쓰게 되면은 잠시만요. 네, 교수님 좀만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그 오픈클로나 에르메스를 쓰게 된다면은 어, 토큰을 쓰잖아요. 토큰을 엄청 많이 쓰는데 GPT 토큰 다 써보신 적 있으세요? 나 한 번도 없어가지고 플러스인데도 다 없어요. GPT 가지고 계속 쓰는 거죠. 계속 쓰면서 넣었다가 뺐다가 저장했다가 인제스트 했다가 여기 인제스트 했다가 막 이러면서 계속 이걸로 쓰니까 어 진짜 저를 이제 많이 아는 녀석이 돼가고 있는 느낌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방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늦은 밤까지 많이 오셨네. 거의 오셨어요. 네. 네. 아쉽지만,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됩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배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크리스님, 건우님, 터주할게요. 건우님. 이게 한 시간 가지고는 부족하네요. YJ님 들어가세요. 별풍, 유튜브를 열걸. 슈퍼챗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들어가십시오. 왜 안 가는 거야? 빨리 가라고. 가야 나도 가지.